존 윅. 그는 그의 이름만으로도 마피아를 지려버리게 하는 전설의 킬러입니다. 존 윅은 은퇴한 후 사별한 아내가 선물해준 강아지 데이지와 함께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괴한들이 침입해 데이지를 죽입니다. 이에 엄청나게 빠개친 이 남자는 복수를 다짐하는데 Angers me so. It's who you did it to. Who? The fucking nobody? That fucking nobody is John Wick. 킬러들을 죽이는 킬러였으며 We called him Baba Yaga. The boogeyman? He was the one you sent to kill the fucking boogeyman. 그와 싸우려면 조직 전체가 목숨을 걸고 덤벼야 하는 존재. Tasker crew. How many? How many do you have? 은퇴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뒷세계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했으며 It is a pleasure having you with us again, Mr. Wick. 경찰조차 한 수 접고 들어가는 이 남자. You working again? No, just sorting some stuff out. I'll leave you be then. Good night, John. 그는 이 세계관의 최강자이지만 그렇다고 무차별적인 살인마는 아닙니다. 그에게는 자신만의 룰이 있는데요. 먼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Hello, Francis. Mr. Big. 러시아 마피아가 운영하는 클럽의 문지기도 Are you here on business, sir? Afraid so, Francis. Why don't you take the night off? Thank you, sir. 돈 세탁을 하고 있던 여성들도 죽이지 않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감정이 없을 거라 여겨지는 킬러들과 달리 결혼을 할 정도로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목숨을 걸고 도와주는 친구도 있는 것으로 보아 살인 청부업자치고는 나름 성격이 괜찮아 보입니다. 존 윅은 다른 킬러들처럼 화려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주무기는 이것. 이러한 그의 무기들은 제각각 영화 속 모든 액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적과 가까운 거리거나 적을 조용히 처리해야 할 때면 칼을 사용하고 다수를 상대할 때는 권총을 사용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허리 뒤에 차고 있던 더 작은 권총을 사용하죠. 또 총탄이 무한 장전되어 있는 다른 영화와는 다르게 존 윅에서는 총탄을 장전하는 장면 또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존 윅의 액션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그의 격투 능력 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총을 쏘다가도 적이 접근하면 바로 육탄전을 벌이다가 잠시 상대방이 무방비 상태가 되었을 때 마지막 한 방을 총으로 끝내는데요. 이런 존 윅의 액션을 총을 뜻하는 단어 건과 쿵푸를 합쳐서 건푸라고 부릅니다. 또 자동차 운전이 취미인 그는 뛰어난 운전 기술로 마치 자동차와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그의 카 액션은 카와 쿵푸가 만나 카푸라고 불리는데요. 차를 자유자재로 컨트롤해 적을 전멸시키고 화려한 드리프트 실력을 보여주는 존 윅. 그렇다고 그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쉬다 와서 그런지 움직임이 약간 굼뜬 느낌도 나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치고 또 건물에서 떨어지기까지 하지만 왜 죽지 않는 걸까요? 신기합니다. 차가워 보이지만 사실은 뜨거운 가슴을 가진 남자 존 윅입니다. 밖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미소녀, 그리고 이 남자, 그의 이름은 레옹입니다. 독특한 패션을 가진 그는 자기 자신을 클리너라고 부릅니다. What exactly do you do for a living? Cleaner. 19살에 살인을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망쳐온 이민자. 한순간에 변해버린 그의 인생은 그를 최고의 암살자로 거듭나게 했지만 사실 이런 삶은 그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잠을 잘 때도 결코 누워서 자지 않을 정도의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레옹. 언제나 총을 가지고 생활하고 항상 주위를 경계하는 모습에서 그의 예민한 성격과 불안한 심리 상태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Holy shit. 또 그가 작업을 나갈 때마다 입는 조끼에는 자물쇠 절단기,
권총, 그리고 수류탄 등이 들어있습니다. 그의 전투 능력은 어떨까요? 영화의 클라이막스인 이 장면에서 아주 잘 나타나는데 그는 특수무장경찰 200명을 혼자서 상대할 정도입니다. 그는 킬러가 갖춰야 할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는데요. 재빠르며 다수를 상대하는 방법을 알고 인지를 훌륭하게 사용하며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고 변장도 가능합니다. 임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레옹도 자신만의 룰을 가지고 있는데요. No women, no kids. 이 첫 번째 원칙은 사실은 선한 그의 내면을 잘 보여줍니다. Never in the face. If they can recognize the client, you don't get paid. 두 번째 원칙은 살인을 청구한 클라이언트가 대상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디테일한 설정들이 영화를 더욱 사실적으로 느껴지게 합니다. 마치 그의 시간만 과거에 멈춰버린 것처럼 옛날 영화를 즐겨보며 누구나 다 아는 유명인도 모르고 I don't know. 술이 아닌 우유만을 고집해서 마시는 레옹. 누군가와 소통하는 것에 굉장히 서툰 남자지만 위험한 상황에 놓인 소녀를 구해주고 이야기를 잘 들어줄 정도로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킬러임에도 불구하고 살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후회를 내비치기도 합니다. Revenge is not good, Matilda. Believe me. It's better to forget. 복수를 원하는 마틸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하죠. Nothing's the same after you've killed someone. Your life is changed forever. 이런 부분이 다른 킬러들과 가장 다른 점이 아닐까요? 레옹은 항상 식물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 식물을 자신과 동일시 여기며 무척 소중히 여깁니다. You love your plant, don't you? It's my best friend. And it's like me, you see. No roots. 어쩌면 자신이 이 식물을 돌보듯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돌봐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 작은 소녀로 인해 조금씩 변해가는 킬러 레옹이었습니다. 양복 수트에 빨간 넥타이, 민머리에 바코드 문신. 이 남자의 이름은 에이전트 47. 그는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어려서부터 킬러로 길러진 존재. 에이전트 47으로 불릴 뿐 이름조차 없습니다. 그는 이 기계를 통해 지령을 받으며 이동하고 실행하는 말 그대로 살인병기입니다. 이 남자가 얼마나 치밀하냐면 그는 자신이 묵고 있는 호텔방에 들어갈 때도 결코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도망칠 수 있도록 트랩을 설치하고 폭탄까지 설치합니다. 그걸 모르고 이렇게 돌진해오면 꽝! 아주 예민한 남자입니다. 그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무기는 바로 이 쌍권총이지만 저격이면 저격, 쌍칼이면 쌍칼, 6탄전이면 6탄전 모두 뛰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순간 기억 능력이 있습니다. The woman sitting 2 tables behind you. What you wearing? With the red hair and silk dress facing you? Yeah. That's not a woman. 여기까지만 봐도 그는 이미 완성된 캐릭터이지만 마지막 능력은 다른 영화의 모든 킬러들을 압도합니다. 그건 바로 상처 하나 입지 않는 불침불사의 능력. 총알이 빗발쳐도, 폭탄이 터져도, 하늘에서 떨어지고, 4명이 한 번에 덤비고, 헬기가 건물을 날려버려도 죽지 않는 것은 물론 생채기 하나 없습니다. 이건 좀... 하지만 영화가 진행될수록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특징들도 점차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죽이는데도 아무런 망설임도 양심의 가책도 없었던 그가 여인의 얼굴에 있는 타투를 보고 어렸을 적 자신의 아픈 기억이 떠올라 그녀를 죽이지 않게 되고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던 그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끝까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남자 맞아? 동명의 게임 시리즈가 원작인 영화 히트맨의 에이전트 47이었습니다. 첫 등장부터 경찰에 체포되는 남자. 산소통 같은 것을 들고 다니면서 경찰을 죽이는데도 주저함이 없는 이 남자. 그의 이름은 안톤 쉬거. 그는 마약 거래에서 사라진 돈의 행방을 찾기 위해 마피아가 고용한 해결사입니다. 그가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 기괴하게 생긴 기구. 영화 속 설명에 의하면 소도살용 에어건이라고 합니다.
이 무기를 이용하여 안톤은 영화 초반부터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 무기 이외에도 소음기가 부착된 산탄총과 자동권총을 사용합니다. 그의 가장 큰 무기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치밀함. 자신의 존재감을 지우기 위해 신발을 벗고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미리 예습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 또한 다른 킬러들처럼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총 2가지. 첫째는 목적성입니다. 자신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고민 없이 죽입니다. 경찰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차를 갈아타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차를 구하기 위해 거리낌 없이 사람을 죽입니다. 돈을 찾는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사람도 모두 죽입니다. 또 자신을 죽이려 했던 또 다른 킬러도, 그리고 그것을 사주한 사람도 모두 죽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동전 던지기입니다.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싶지만 별다른 이유도 목적도 찾지 못할 때 Just call it. 그는 마음대로 동전을 던집니다. 이 내기에 참여할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왜 동전을 던져야 하지? 라고 의문을 갖는 순간 어느새 살해당해버립니다. 그의 가장 무서운 점은 상대의 의견 따위는 무시하고 자신만의 룰에 상대를 밀어넣는 것인데, 이쯤 되면 의뢰를 받고 움직이는 전문 킬러라기보다는 그때그때 기분 따라 사람을 죽이는 사이코패스에 가깝네요. 헤어스타일, 얼굴, 게다가 정신상태까지 조금 이상한 인간, 무서운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정말로 잘 어울리는 킬러 안톤 슈거였습니다. 여기 한 스파이가 있습니다. 안전장치도 없이 암벽으로 오르는 상남자. 그것도 모자랐는지 빌딩까지 오르는 이 남자. 안경을 써도 멋있고 누워있어도 멋있고 비닐을 써도 심지어 스포츠 머리까지 다 멋있는 이 남자의 정체는 미션 임파서블의 이단 헌트입니다. 그는 CIA 산하의 IMF라는 기구에 소속된 요원입니다. 여기서의 IMF는 국제통화기금이 아니고 임파서블 미션 포스라는 말 그대로 불가능한 미션을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조직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보안 시스템을 돌파하여 데이터를 훔치거나 바티칸에 침입하기도 하고 맨몸으로 빌딩을 오르기도 합니다. 그의 성격은 굉장히 자기희생적입니다. 임무 수행 중이더라도 필요 없는 살인은 싫어하고 Zero body count. 자신의 제자가 위험에 처하면 직접 도우러 가며, 한 번은 동료를 구하려다 작전을 망치기까지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중 스파이 취급을 당하지만 그는 자신의 행동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의 능력은 어떨까요? 그의 신체 능력은 정말 엄청난 수준입니다. 무서운 기세로 뛰고 뛰고 또 뛰고 점프하고 점프하고 매달립니다. 아니, 비행기를 이렇게 탄다고? 그리고 그의 뛰어난 사격 솜씨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1편에서는 사격신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2편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폭탄을 명중시키기도 하고, 달리는 오토바이 위에서 쏴도, 심지어 백미러를 보면서 쏴도, 이렇게 쏴도 백발백중입니다. 자, 이제 그의 운전 실력은 어떨까요? 일단 그는 오토바이 마스터입니다. 오토바이를 2발로 탈 수도 있고 이렇게 타고, 굳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차는 말할 것도 없고 보트는 물론 헬리콥터까지 직접 운전합니다. 이런 그의 격투 능력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최고입니다. 일반적인 격투는 물론이고 특히 미션 임파서블 2에서 보여준 그의 움직임은 견자단을 생각나게 합니다. 침대에 묶인 상태에서도 무장요원 3명을 상대할 정도입니다. 이런 그에게도 단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남의 물건을 함부로 하는 것. 미션 임파서블 4에서 병원에서 탈출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의 자켓과 신발과
핸드폰을 훔치고 113. 버려버립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다면 그가 소속된 조직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6편의 영화로 이루어진 시리즈 대부분에서 그는 조직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방해를 받을 때가 많죠. You seem hell-bent on blaming yourself, Ethan. Who else is left? Yeah. See your point. 1편에서는 조직을 배신한 스파이로 의심받아 도움은커녕 IMF의 추적을 피해 도망다니고, (3편에서는) 아내가 납치되었는데 조직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단을 가둬버립니다. 4편과 5편에서는 임무 실패로 인해 조직 자체가 사라져버려 국가에서 그의 존재를 부정당하고, The president has initiated Ghost Protocol. The entire IMF has been disavowed. Now I've been ordered to take you back to Washington and hang the Kremlin bombing on you and your team. 6편에서는 CIA가 그의 임무를 대놓고 방해합니다. This scenario is precisely why the IMF exists. And if he had held on to the plutonium in Berlin, we wouldn't be having this conversation. And that's why I want one of my own men on the scene to appraise the situation. 이쯤 되면 CIA건 IMF건 다 뒤엎어버리고 복수를 할 법도 한데, 이단 헌트는 그 마음씨마저 슈퍼히어로라 끝까지 나라와 조직에 충성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20년 넘게 활약하고 있는 이단 헌트였습니다. 여기 조직에서 배신당한 또 다른 스파이가 있습니다. 바로 본 시리즈의 제이슨 본. 이 남자도 세계를 무대로 뛰는 스파이인데요.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1970년 9월 13일 미주리주에서 태어난 제이슨 본은 미군 육군 대위로 델타 포스에서 복무 중인 데이비드 웹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CIA의 트레드스톤이라는 암살 요원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제이슨 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즉, 그는 CIA에 소속된 스파이이자 전문 킬러입니다. 그러나 작전을 수행하던 중 부상으로 인해 기억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어버린 기묘한 스파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그의 정체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가 속해 있던 CIA를 비롯한 여러 외부 세력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도 본능적인 움직임만으로 두 경찰관을 한순간에 해치우고, Option. Oh.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자들을 모두 처리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CIA는 그가 나타날 때마다 Jesus Christ. That's Jason Bourne. Jesus Christ, that's Jason Bourne. 라며 겁을 낼 정도. 그는 무기 선택과 그 사용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파이들은 총기와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임무를 수행하지만 제이슨 본은 주변에 있을 법한 물건들을 사용해 상대방을 제압합니다. 예를 들면 펜, 잡지, 책, 타월, 의자 다리까지 다양한 지형 지물을 이용해 상대를 제압합니다. 물론 총도 엄청 잘 쏩니다. 이렇게 거리가 멀어도 한 방. 또 이렇게 건물에서 떨어지면서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파이라면 운전 기술도 봐야죠. 드리프트 정도는 똥차라도 손쉽게 해버리고, 시내 한가운데서 역주행하거나 도로도 아닌 길을 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그는 두뇌 플레이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보입니다. CIA와 접선할 때 일부러 시위가 있는 장소를 선택해 수사에 혼란을 주기도 하고, 음성인식 장치가 달려있는 금고 역시 너무나 쉽게 해제하는 모습에서 날이 선 듯한 그의 센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의 외모는 다른 스파이와는 다르게 평범한 얼굴에 평범한 체격입니다. 패션은 오히려 촌스럽기까지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가 제임스 본드처럼 키가 크고 잘생기고 옷을 화려하게 입었다면 어딜 가도 쉽게 눈에 띄어 금방 제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로 아무도 모르게 임무를 처리하고 유령처럼 사라져야 하는 스파이로서는 최고의 설정이라고 생각되네요. 스파이로서는 최고의 능력을 지녔지만 개인으로서 그의 삶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항상 악몽을 꾸고 살인의 기억으로 괴로워합니다. 기억을 되찾기 전에는 자신이 누군지 몰라 항상 불안해했으며 기억을 되찾은 후에는 과거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리즈 내내 웃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는데요. 이런 모습이 제이슨 본이라는 캐릭터에 무게를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제임스 본드. 지금까지 총 6명의 배우가 이 역할을 맡았는데 캐릭터의 설정은 모두 비슷합니다. 그의 공식 소속은 영국 해군이며 직급은 중령입니다. 하지만 진짜 정체는 영국 첩보 기관인 MI6에 소속된 스파이. 007은 그의 코드네임입니다. 이 00이라는 번호는 임무 중에 사람을 죽여도 영국 정부가 보호해줄 것을 의미하는데 살인 면허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정말 엄청난 숫자의 사람을 죽이는데요. 총 24편의 영화에서 작품당 약 25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남자는 약간의 허세가 있는데요. 그는 자기소개를 할 때 이름을 꼭 2번씩 말합니다. My name is Bond. James Bond. Bond, James Bond. My name's Bond. James Bond. My name's Bond. James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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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es Bond. 사실 그는 모든 부분에 실력이 뛰어나서 기본적으로 못하는 게 없습니다. 사격 솜씨는 물론 올림픽에 나가도 될 정도로 스키를 잘 탑니다. 그리고 도박, 펜싱, 스카이다이빙까지. 스파이답게 비행기 조종에 보트 조종까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총알과 폭탄이 난무하는 곳에서도 차에 매달려도 차가 전복돼도 총에 맞아 이렇게 높은 절벽에서 떨어져도 그는 죽지 않고 돌아옵니다. 이쯤 되면 거의 불사신. 그의 외모는 너무나 섹시해서 만나는 여자마다 적이고 아군이고 다 반할 정도의 영국 스파이답게 정장이 아주 잘 어울리는 남자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에게도 심각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자 문제. 임무를 수행하는 와중에도 여자를 보면 정신이 나가고 미인계로 인해 함정에 빠진다는 내용이 거의 모든 시리즈에 나올 정도입니다. 또 여자를 때리거나 억지로 스킨십을 강요하는 등 말도 안 되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인성 논란으로 바로 매장당할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런 이미지가 상남자였을까요? 요즘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네요. 그는 그가 소속된 MI6와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때때로 007의 독단적인 스파이 활동으로 인해 그가 소속된 MI6와 충돌을 빚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임무를 성공시키고 국가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세계를 주름잡는 스파이, 제임스 본드였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장발에 허름한 차림을 한 남자. 페인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국가에 의해 길러진 인간 흉기 그 자체입니다. 차태식, 통칭 UDU, AIU가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정보사 특작부대 요원으로서 과거 정보사령부에 소속되어 수많은 비밀 작전을 수행한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임무를 수행한 결과 자연히 적도 많아졌고 그로 인해 아내와 뱃속의 아이까지 잃게 됩니다. 이날 이후로 태식은 모든 걸 내려놓았고 스스로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전당포를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와 유일하게 소통을 하는 사람은 옆집에 사는 소녀 소미. 과묵한 성격에 음침한 분위기를 가진 남자였지만 소미에게만큼은 상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소미와 소미 엄마는 한 범죄 조직에 의해 납치되고 태식은 소미를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전투 능력은 어떨까요? 일단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할 수 있는 강심장을 가졌는데 눈앞에서 칼을 휘두르던 총을 쏘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수의 적을 상대하는데 특화되어 있는데 함정에 빠져 경찰서에 잡혀갔을 때도 밥 먹고 나서 버득버득 끝냅시다.
순식간에 6명의 형사를 제압, 그것을 탈출했고 조직폭력배들의 사무실에 홀홀 단신 입장. 뭐요? 짭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제압합니다. 심지어 함정인 줄 알면서도 찾아간 범죄 조직의 아지트에서는 무장한 12명을 박살냅니다. 그가 자주 사용하는 무기는 권총입니다. 빠르게 상대를 제압해야 할 때 권총 하나로 수많은 적들을 끝장냅니다. 짧게 치고 빠지는 살상 무술을 이용해 상대가 들고 있는 무기를 역이용합니다. 급할 때는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활용하기도 하고 무기가 아닌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주무기는 양말 속에 숨길 정도로 작은 나이프. 본격적으로 1대 다 전투가 시작되면 이렇게 칼을 거꾸로 잡고 싸우다가도 1대의 구도에서는 다시 바로 잡고 싸우는 등 다양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미친 외모. 이렇게 칙칙한 헤어스타일을 해도 비에 젖어도 고문을 할 때도 심지어 화를 낼 때조차 너무나도 멋있는 치명적인 아저씨 차태식이었습니다. 금리빨 빼고 모조리 씹어먹어 줄게. 깔끔한 수트 차림의 서류 가방, 지옥철을 기다리는 이 남자의 이름은 지형도.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남자의 정체는 킬러입니다. 그가 출근하는 이 회사 역시 겉으로는 평범한 회사이지만 사실은 살인 청부업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에서 그는 낮밤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엘리트 사원으로 초고속 승진까지 하지만 반복되는 살인의 회의를 느끼고 사직서를 가슴에 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의 전투 능력은 어떨까요? 킬러들로 이루어진 집단에서도 그의 전투 실력은 탑급입니다. 눈앞에서 총을 피할 정도로 민첩한 그는 무기 없이 하는 맨손 격투를 주로 하며 타격기와 밀고 당기는 기술, 그리고 관절을 꺾는 기술로 이루어진 종합 격투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무기가 있는 상대조차 맨손으로 제압하고 빠르고 강력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테랑 킬러인 만큼 다루지 못하는 무기가 없는데 먼저 조용하게 상대를 처리할 수 있는 로프. 이렇게 특수 제작된 로프를 사용하기도 하고 넥타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넥타이를 이용해 공격을 막는 동시에 제압합니다. 그 다음은 총입니다. 일단 그는 권총부터 소총, 그리고 샷건까지 다루지 못하는 총이 없는데요. 주로 다수의 적을 상대할 때 총을 사용합니다. 회사에 혼자 쳐들어가 15명 이상의 킬러를 혼자 처리할 만큼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소화기를 연막탄처럼 사용하는데 정확한 조준도 없이 소화기의 분출구를 맞춰버리는 실력. 그 외에도 그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무기는 바로 칼입니다. 아주 작은 나이프지만 정확하게 상대의 급소를 노리고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칼이 없을 때는 주변에 있는 사물을 이용하는데 예를 들면 달력. 이 달력을 이용해 칼을 든 상대를 제압합니다. 살인의 회의를 느껴 회사를 그만두려 했지만 회사가 끝내 그를 놔주지 않아 회사 자체를 없애버리는 회사원 킬러 지형도였습니다. 이곳은 미국의 한 재즈클럽. 이곳에서 무언가 수상한 거래가 진행되는데 갑자기 들어온 한 남자에 의해 이곳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곤. 미국 흑사회에 소속된 킬러입니다. 하지만 그는 반복된 살인의 죄책감을 느꼈고 킬러를 그만두려 했지만 흑사회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고 마지막 임무를 핑계로 그를 한국으로 보냅니다. 그는 여느 영화의 킬러들처럼 무턱대고 들어가서 총질을 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21세기의 킬러답게 많은 첨단 장치를 사용합니다. 도청 장치를 사용해 타겟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핸드폰을 해킹하기도 합니다. 다른 킬러들과 다른 점 중 하나는 바로 폭탄에 대한 이해도인데요. 즉각적으로 폭탄을 만들기도 하고 큰 폭탄을 만들어 건물을 터뜨리기도 하는 등 전문가 수준으로 폭탄을 다룹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에서도 즉석으로 산부 폭탄을 만들어 상대방을 제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전투 능력은 어떨까요? 그의 주요 무기는 권총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칼, 샷건, 수류탄 등 다양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또한 6탄전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가 사용하는 무술은 주짓수에 가깝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는 그라운드 기술을 이용해 상대방을 제압합니다. 보는 완벽해 보이는 킬러이지만 사실 누구보다 불행한 남자입니다. 반복되는 살인과 그에 따른 죄책감에 그는 무너져갔고 그 때문인지 한국에 온 뒤로는 적을 제압만 할 뿐 죽이지 않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킬러, 우는 남자 본이었습니다. 이곳은 일본 도쿄. 전기공으로 위장한 채 순식간에 야쿠자 6명과 조직의 두목을 처리한 이 남자. 그의 이름은 김인남. 과거 국정원에 소속된 킬러였지만 상부의 조직 해체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일본에 왔고 그때부터 도쿄에서 청부살인업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자신에게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한 딸을 구하기 위해 방콕으로 향합니다. 그는 과거 국정원 소속의 요원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싸움과 무기 사용에 능통합니다. 그가 주로 사용하는 무기는 바로 로켓입니다. 조용히 사신처럼 다가와 한 순간 목숨을 앗아갑니다. 다수의 적을 상대할 때는 권총을 사용하는데 딸을 구하러 갔을 때도 태국 범죄 조직을 상대할 때도 순식간에 다수의 적을 쓰러뜨립니다. 접근전이 시작되면 상대의 무기를 무력화시키거나 그 무기를 이용해 공격합니다. 6탄전이 시작되면 타격기보다는 밀거나 잡아당기는 기술을 사용하고 마지막에는 총을 사용하여 상대를 끝장냅니다. 하지만 인남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바로 엄청난 맷집, 옆구리에 칼을 맞고 또 맞고 뒤통수를 후려맞고 또 맞고 차에 치이고 아예 뛰어들고 이런 폭발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7번을 죽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엄청난 맷집입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우연히 알게 된 딸의 존재로 처음으로 살고 싶다 생각한 킬러 김인남이었습니다. 지금 뭐야? 한 손에 커피를 든 채 나타나 조직 전체를 쓸어버린 이 남자. 이 남자의 이름은 의강입니다. 과거 최고의 킬러였지만 은퇴 후 재테크에 성공했고 지금은 파이어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유부남. 그러던 어느 날 의강은 와이프의 부탁으로 한 아이를 돌봐주게 되는데 혹시라도 다치거나 요만큼이라도 상처 내면 진짜 재미없다. 이 여고생이 납치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그의 킬러 본능이 깨어나고 의강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주무기 역시 권총으로 순식간에 수많은 적들을 해치우고 6탄전에서는 절권도 느낌의 타격기를 보여주며 날아오는 화살까지 막아내는 민첩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보지 않고 쏘는 것. 도저히 믿기지 않는 엄청난 사격 솜씨를 가지고 있는 킬러 의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한국 영화 속 최강자 5인이었습니다. 이 중 누가 가장 강할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구독자가 너무 없어서 그런데 구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